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65살이고요. 서울 외곽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가게를 지키며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제 손맛을 찾아주시니까 보람은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지금은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주변에서는 효자라고들 하죠. 3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경리 일을 하는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어머님, 저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어요. 명절에 보고 가끔 전화하고, 저도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일부러 연락도 자주 안 했고요.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갖다 주러 갔어요. 그전까지는 부담될까봐 반찬 얘기도 꺼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 조금씩 싸준 적은 있어도 제가 직접 만들어 들고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리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들렀거든요. 어머님, 다음엔 통화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미리 상의 없이 오시는 건 조금 불편해요. 아, 미안하다. 반찬 좀 만들어서.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남으면 결국 버리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지금은 집도 좀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날 잡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반찬 통도 안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집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래도 서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반찬 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조금 서운한 기색을 내며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 않니? 하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감정 숨기고 사는 게 더 불편해요. 그리고 돌려 말하다가 오해 생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한 제가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한테 더 조심하게 됐어요. 혹시 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작년 추석 때는 차례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요즘에 누가 형식을 따져요. 다들 바쁜 세상에. 옆에 있던 아들은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네 집에 거의 못 갔어요. 다음 달이면 설날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말을 들을지, 어디서 옮았는지. 작년에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처럼 넘기려 했는데 고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고 숨 쉬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독감에 폐렴까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데다 상태가 좋지 않다며 며칠은 입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엄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독감에 폐렴까지 와서 입원했어. 혼자 있기 힘들어서. 엄마, 제가 지금 출장 중이에요. 와이프한테 전화해 볼게요. 1시간 후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 주 야근이라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간병인 쓰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은 저희가 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와주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5일을 버텼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와이프가 좀 무뚝뚝하죠?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은 늘 욱신거렸고 반찬 담고 칼질을 하다 보면 손목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굵어져 젓가락 쥐는 것도 버거운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손을 좀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도 가게 일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는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하기도 쉽지 않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와이프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요. 내가 뭐 힘들다고 했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실버타운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요양원 가라는 거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엄마 또래 분들도 꽤 계시다더라고요. 요즘은 호텔처럼 좋대요. 난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엄마, 집안일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동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는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리긴 하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태블릿을 꺼내서 실버타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시사도 다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난 관심 없어. 어머님,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저희도 계속 어머님 신경 써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도 슬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동네 개발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뭔가 진행되면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그럴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명의 정리 같은 것도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 요즘은 집에서도 도움받으면서 지내는 사람들 많다는데 그래서인지 굳이 저를 다른 데로 보내려는 게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립니다. 너희 지금 내 재산을 미리 넘기라는 거구나.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절차 복잡해지면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아들한테 가는 건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요즘은 부모님들도 본인 인생 사시잖아요. 요즘엔 서로 피해 안 주고 각자 할 몫만 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저희가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게요. 나는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여보, 나 먼저 일어날게. 어머니랑 잘 이야기하다가 와. 엄마, 우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엄마만 힘드신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제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실버타운 상담 예약을 잡았으니 같이 가보자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이런 답장이 왔어요.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만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추장스러운가 봐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 아들이 불행한 건가요? 며느리 말을 들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서운한 건 괜히 사람을 밀어내는 말처럼 느껴져서 더 괘씸하게 들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한 번도 못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짐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 말대로 실버타운에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